저는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죽어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내 주식을 하세요. 평생 직장은 없어요. 이제 평생 직업이 있을 뿐이거든요. 노후 준비는 재테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 플러스 시간 플러스 소득으로 하는 거다. 앞서서 이제 돈을 아끼고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재테크. 네. 일단 주식과 코인에 물린 분들 어떻게 할까요? 물린 분들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마데카솔 좀 발라야 되겠죠. 근데 바르면 낫나요? 네, 뭐 조금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네. 근데 물린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물렸을까? 꼬리가 길어서 물린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이제 미국 주식 하다 이제 사실은 때를 놓쳤고 또 그 사이에 2, 3년 동안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사실 2021년도 상반기에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참 좋았죠. 물론 제가 팔고도 굉장히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저축만큼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해야 될 땐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장기 투자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물타기를 하고 꼬리가 길어서 밟히고 물리는 거거든요. 절대 직장인들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어떤 회사든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주가가 수렴한다라는 이 펀더멘탈에 의한 가치 투자, 이걸 위해서는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직장인들이 장기 투자가 안 되냐면 직장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에 돈을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냐면 빨리 이걸로 결혼해야지 집 사야지 이러는데 언제 그걸 그냥 하염없이 넣어놓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지론이에요. 너무 바닥에서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진짜 싸졌는데 그러나 조금 좀 지켜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보면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 그게 결국은 그게 되네요. 제가 진짜 그렇게 사고 그 다음에 막 정신없이 오를 때 너무 기뻐하지만 슬슬 빨리 나와야 되겠다. 남들보다. 근데 나올 때 공포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장이 잘 나갈 때는 야 이거 내가 팔고 2배 되면 어떡하지? 그 비트코인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1억 5천까지는 가니까 1월 20일 전에 1억 5천은 한번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근데 분명한 거는 1억 5천에 팔기 쉽진 않을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1억 5천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팔고 나올까 하다가 불안한 거야. 왜냐면 이거 내가 팔고 2억 되면 어떡하지? 이게 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자르면 어때? 물릴 수가 없지. 네, 왜 지금 내가 물렸는지 잘 생각해요. 꼬리가 너무 길어서 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저도 2021년 상반기에 팔았으니 그 하반기에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미쳤지가 아니라 아니다. 나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내 주식을 내가 판 주식 산 사람도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항상 그 생각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뭐 나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새로 사는 사람도 좀 먹어야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메뚜기를 뛰라 그러냐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중기 투자를 계속 메뚜기를 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대체적으로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있다 그러면 뭐 성장주나 가치주라고도 하는데 성장주는 대체로 경기가 하강할 때 좀 올라갑니다. 성장주가 그럼 경기 상승할 때 안 올라간다 그 뜻이 아니라 중소형주와 성장주의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금리도 막 떨어지고 경기가 좀 어렵다 소리가 나올 때 성장주가 좀 상대적으로 더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막 금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기 회복 사인이 나왔을 때 중소형주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을 보자면 미국 주식이 성장주, 우리나라 주식이 가치주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들어가야 되는 거냐, 나스닥 종합지수 들어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는 누구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에 있어서 어느 쪽이 위험이 더 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의 위험과 안 했을 때의 위험을 잘 생각해봐. 어느 쪽이 크냐. 했을 때의 위험은 뭐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내가 그냥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머리채를 끌어 잡아야 되는
그런 걸로 추격 매수를 하는 위험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사니 가격이 좀만 떨어져더라도 데미지를 세게 입을 위험. 그러면 안 했을 때 위험은 뭐야? 내가 결단을 못 내려서 그냥 못했네. 근데 미국 주식이 더 간 거야. 배 아플 위험.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느 쪽 위험이 더 커? 배 아플 위험도 물론 크죠. 요즘 사실 누가 배고파서 죽어요? 배 아파서 죽지? 그렇긴 한데 비교를 했을 때는 배 아플 위험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2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 있으시죠?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다. 신입니다, 신. 진짜 신이에요. 23년도에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식을 아직도 안 팔고 있다. 이것도 신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죠. 지금까지 붙잡고 버틴다. 24년 작년 상반기까지라도 주식을 샀다. 그분도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계속 배가 아프다 못해갖고 지금 새해 들었잖아, 2025년도. 이제 와서 나 안 되겠다.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사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죽어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내 주식을 하세요. 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이 작년 말까지의 PBR, Price on Book Value Ratio죠. PBR이 주당 순자산이 주가의 몇 배냐면 4.63배입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이 그 정도니까 뭐 종목으로 따지면 뭐 6, 7, 8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자산 가치의 4, 5배가 훨씬 넘는 주식들이 있다. 평균이 4.63이니까 우리나라는 0.83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4.63도 말이 안 되지만 0.83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여러분, 주당 순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오늘 그 회사를 당장 청산해서 뭐 있는 자산 다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있는 돈을 한 주당 돌려주면 10만 원 돌려줄 수 있는데 그 주가가 8만 3천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역사상 0.8 미만으로 떨어졌던 적은 없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끝인 거예요. 끝이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12월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냐. 요즘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가장 비현실적인 게 현실이야.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현실이. 그게 진짜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새로운 악재가 대한민국에 다시 쏟아진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5년 연속 계속 상승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올해마저도 계속 벌어진다면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미국 주식이 막 폭락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를 하느냐? 장기 투자는 꼬리가 길면 밟히고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고 9년 동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도 한 번 물리면 그냥 끝장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처럼 메뚜기를 뛰어라. 그래서 바닥에서 너무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싸다고 느낌이 있으면 사고 뭐 좀 올랐네. 좀 많이 먹었네. 그러면 미련 없이 팔고 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직장인한테 가장 맞지. 내가 무슨 전문 투자자입니까? 뭐 집에다가 모니터 막 2대 세워놓고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 낭비고 일터에서의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돈이 100이에요. 그럼 100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좀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이 1억을 어떤 포트폴리오로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1억을 어디에 몇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1억이 무슨 돈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전세 만기인데 그때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돼요. 뭐 이런 돈이든지 우리 애가 또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유학을 간다는데 이거 내년에 또 유학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비용을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잖아요. 사람이 시간에 쫓기면 어때?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 이런 돈은 사실은 위험 자산으로의 편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내가 막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도 아니고 뭐 애가 유학 갈 일도 없고 진짜 이 1억은 이런 거는 진짜 여유 자금 맞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은 위험 자산. 그 위험 자산의 2배수만큼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 3,300만 원은 주식을 하면 나머지 6,700만 원을 그러면 무슨 다른 종목을 사라는 거냐 그 뜻이 아니고 분산 투자의 진정한 의미는 A부터 Z까지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 처음 입문해갖고 잘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ETF를 한다 뭐 이러잖아요. ETF가 뭐야? A부터 Z까지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분산 투자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분산 투자를 해요. 내가 위험 자산에 3,300만 원을 넣으려면 그 위험 자산의 2배수만큼의 예금이 있어야 됩니다. 6,700 예금 받고 3,300만 원만 위험 자산 해라. 그게 먼저 되는 분산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3,300 안에서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해야지. 1억을 다 주식에 넣는데 A부터 Z까지 분산해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질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분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는 위험 성향인 여러분들의 성향이 적극 투자형인지 공격 투자형인지 뭐 위험 회피형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되 그게 여유 자금이 아니고 내년도에 뭐 등록금 내야 돼요. 내년도에 전세금 올려줘요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예금하십시오. 내가 3천만 원을 주식하고 싶은 사람은 6천만 원 예금 있는 사람만 해라. 6천만 원 예금도 없는데 3천만 원 갖고 그럼 안 돼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천에 1천만 원만 주식하고 2천을 예금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죠. 자, 이제 또 곧 민족 이제 대명절인 설이 좀 오고 있어요. 네네.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용돈도 주고 할 텐데 혹시 명절 재테크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명절 재테크가 뭘까요? 세뱃돈을 확 땡긴다 뭐 이런 건가요? 뭔가 멘토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 명절 재테크라기보다는 명절에 어떻게 보면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방어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추석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인 이 세뱃돈 이런 게 있고 또 부모님들에게 또 선물 근데 걱정이 많죠. 지방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내려갔는데 또 오랜만에 서울에 있어서 가끔 본다면 좀 덜 부담이 덜한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이렇게 딱 배우니까 부동의 1위가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금이 제일 좋긴 하죠.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현금을 5만 원, 10만 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하려면 20, 30이 되는 거야. 근데 선물을 사면 5만 원, 10만 원 안에서도 의미 있게 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찍부터 준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한 사람이 싸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 돈 아끼려고 하느냐 욕을 하실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부모님이 내가 그 생활비를 안 드리면 진짜 생활이 안 된다. 그럼 드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절을 어떻게 날까 이걸 고민하신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선물을 현금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외국인 친구 있죠? 물어보세요. 기겁을 합니다. 현금을 선물로 준다? 무성의하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돈을 주냐. 이걸 잘 보시면은 요즘 어머님의 관심사가 뭔지 아버님의 관심사가 뭔지 요즘 고민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거를 관심을 가지면 엄마 요즘 엄마 저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딱 드리면 이게 몇십만 원 효과가 있는데 그걸 준비 안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요즘 엄마가 뭐가 고민이지 뭐가 어떤지도 모르다가 하려 그러면 뭐 해야 되지? 그러다 결국 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그런다라고 욕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엄마와 아빠를 평상시 어떻게 관심 있게 고민이 뭐고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보고 있다라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만난 조카 또 무슨 뭐 동생 뭐 내가 돈 번다 그래갖고 막 돈을 막 지갑 열어서 막 주시면 안 돼요. 역시 그 친구들도 꼭 인사를 해야 된다면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세뱃돈을 줘야 될 나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세뱃돈이 좀 나가겠지만 이것도 원칙을 잘 지키고 세뱃돈 줄 때 다른 삼촌은 얼마 줬는데 뭐 삼촌은 이거 줘요. 그러면 주고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좀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신경 좀 쓸 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맨누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 말씀이 좀 귀에 익더라고요. 현재 버는 돈은 노후에 나와 함께 쓰는 돈이다. 저번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후에 관련된 말씀이신데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좀 실천하면 좀 될까요? 노후를 위한 재테크. 재테크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소득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세 가지인 거예요, 결국 재테크는. 근데 세 가지가 아니라 수익률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수익률은 그냥 3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시간과 소득이잖아. 오래 일하기 위해서 더 높은 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죠. 여성분들 같은 건 마스카라 이렇게 하잖아. 마스카라 잘 안 되는 날은 기분 나쁘잖아. 어떤 날은 마스카라 잘 되면 기분 좋잖아. 마스카라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막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마스카라에 있어서 유능해지는 거야. 어제 마스카라보다 오늘 더 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스카라 분야에서 내가 유능해지고 있는 거지 계속. 내가 지금 뭐 공무원인데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가서 막 좀 하는 일도 없고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선배들이 복사만 시켜요. 어제 한 복사보다 오늘 한 복사가 잘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유능해지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발전하고 칭찬받잖아요. 그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미래 소득을 높이는 재테크예요. 그리고 내가 엑셀을 사무실에서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고급 기능이 필요가 없어. 그냥 단순 업무에. 그렇지만 엑셀의 고급 기능을 한번 공부해보자. 공부를 해. 그 고급 기능을 배우면 뭐가 세이브가 되냐면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이런 성장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 발전,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하고 이 노력을 안 하면서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미국 주식 보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수익률에만 매몰되어 있는 재테크다. 평생 직장은 없어요 이제. 평생 직업이 있을 뿐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늘릴 거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고,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고,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예요. 첫 번째 문제집은 다 풀었잖아요. 두 번째 문제집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거고, 우리 자녀는 첫 번째 문제집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문제집 푸는데 안 풀려. 그러면 때려치고 세 번째 문제집부터 잘 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집이 풀려야 세 번째 문제집이 풀린단 말이에요. 내가 두 번째 문제집 풀다가 안 풀린다 그러면 우리 애의 첫 번째 문제집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후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문제집을 푸는 건데 두 번째 문제집을 얼마 동안 풀어야 되냐? 40년 동안 풀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25년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30살에 입사해가지고 그냥 55세면 그냥 관둬야지. 뭐 파이어족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인데 60까지는 지금 있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니시고 60부터 70까지 10년 동안의 세컨 잡이 필요한데 그 세컨 잡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컨 잡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해야 돼. 생계형 경제 활동이 뭐야?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막 준비를 한 사람은 어때? 준비한 사람은 소득은 엄청 낮아도 요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한다. 이런 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만족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가 된 사람은 남은 10년 동안의 세컨 라이프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나 내일 모레가 정년인데 어떡하지? 그건 늦은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어떻게든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늦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투자를 잘 성공하는 거, 내 집 마련을 잘하는 거, 이런 투자에 관련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직업, 그리고 소득과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게 재테크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같으면 한 게 없어 보이죠? 뭐 최근에
예? 한 8천만 원대 비트코인 사신 분, 그다음에 뭐 최근에 늦었지만 작년 하반기라도 미국 주식 사신 분, 이런 분들은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야 이거 뭐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왜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 5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들고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 괜찮아요, 나빠요? 5억이면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건데 요즘 같을 땐 불안하죠.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잖아요. 5억을 딱 들고 퇴직을 했는데 나 이제부터 일 안 한다. 그리고 안전한 예금에 넣어서 3% 세후 수익률만 올리면서 내가 한 달에 350만 원을 꽃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으면은 이거 5억 가지고 몇 년 버티느냐? 놀랍게도 74세까지밖에 못 버팁니다. 아이 그거는 수익률이 안전하다는 3% 예금에 넣어서 그렇지 그거 수익률 높이면 오래 버텨요 라고 해서 수익률을 올려봤어요. 6%로. 6%면 2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6% 그러면 아이고 6%가 뭘 높아. 지금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한 20% 30% 먹었다고 막 어깨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계속 20, 30%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도 대단한 거거든요. 6%로 계산했더니 얼마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74세에서 4년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률은요 이처럼 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아놓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이자가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6%로 굴려도 350씩 뽑았으면 78세까지밖에 못 버틴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해주면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한 150? 한 달에 150 버는 거 은퇴하고 어떻게 괜찮아? 뭐 불가능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할 수 같은데요.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이 막 때려 죽어도 하기 싫을 정도의 일만 아니고 내가 참 즐겁게 사회에 참여를 하는 일로서 한 달에 150 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한 3%로 5억을 굴리면서 150만 원을 벌면 86세까지 버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노후 준비는 재테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 플러스 시간 플러스 소득으로 하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제가 요거 준비해 왔습니다. KB 클래스를 위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 분들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적인 한번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최악의 상황을 반전해서 기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위기의 정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더 다른 위기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바닥 삼아서 우리가 딛고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위기가 바닥 딛고 일어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딛고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허리띠 졸라매고 투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에 의해서 좀 스마트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축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올해가 아마 지나고 났을 땐 그때 그래도 반전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더님을 모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부자 되는 습관을 잘 배우셨다면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집을 살 때 임장이 다르다. 내 집을 살 때는 인테리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 환경 그러면은 주로 고등학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